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파동의 성질과 활용 2점 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인데 그림과 같이 공기 A에 위치한 스피커에서 파장이 람다 A이고 속력이 VA인 소리가 방출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 유리를 넘어서 마이크까지 입력이 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소리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A에서 B로 넘어가더라도 이 소리의 진동수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동수는 파원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피커에서 진동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V는 F람다라는 그 파동의 속력 공식에서 이 F가 일정하니까, 근데 소리의 속력은 줄어든다고 했죠? 그럼 속력은 줄어드니까 B에서 람다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우선 기억, 소리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맞죠? 여기서는 V랑 람다가 모두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니은, 소리 분석 장치에서 측정된 소리의 진동수는 람다 A분의 VA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진동수는 람다분의 V꼴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A에서 진동수는 람다 A분의 VA가 되겠죠. 근데 B에서는 람다 A랑 VA가 얼마인지 몰라도, 얼마로 변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진동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소리의 진행 방향과 B의 진동 방향은 수직이다. 자, 이 현재 소리는요, 종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죠.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풀어볼게요.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위치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러면 람다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속력이 1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V는 T분의 람다니까 주기는 4초가 되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파동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0.25Hz 맞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 T가 3초일 때 P의 변이가 처음으로 A가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P라는 점에서 3초가 지났다는 거는 주기가 4초니까 3초면요 몇 칸 움직일 수 있는 거죠? 3칸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칸, 2칸, 3칸, 얘가 오거나 1칸, 2칸, 3칸, 얘가 올 텐데, 여기서 변이가 처음으로 A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던 점이 왼쪽으로 3칸에 다가온 것이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방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와 Q의 위상이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 P는 파동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파동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Q 같은 경우는 파동이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게 되면 Q 또한 어떻게 돼요? Q도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P랑 Q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상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인 이어폰은 공기를 통해 고막을 진동시켜서 달팽이관의 소리를 전달하지만,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경우는 뼈를 통해서 바로 달팽이관의 소리를 전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소리의 진동수는 뼈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진동수는 일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원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소리의 진행 속력은 뼈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빠르다. 뼈는 고체고 공기는 기체인데 소리는 고체에서 더 빠르기 때문에 니은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소리의 진동수가 클수록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소리의 진행 속력은 빠르다. 아니죠. 어차피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진동수가 커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진행하는 파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럼 보자마자 람다 값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A에서 파장은 3이 되고 B에서 파장은 2가 됩니다. 조건 보시면 X는 6인 지점에서 T가 1초일 때부터 진동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B에서 이 파동이 1초 뒤에 6인 지점에 딱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즉 1초 동안 0.5cm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1초 동안 0.5cm만큼 움직이니까 파동의 속력, B에서 파동의 속력은 2분의 1 cm/s가 되는 것이고, 그럼 현재 람다 값과 V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 구할 수가 있고요. 주기는
4초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A의 주기도 4초가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 매질 A에서 B로 진행하는 파동의 파워는 동일하니까 진동수가 같을 테고, 진동수가 같다는 거는 그거의 역수인 주기도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A에서도 4초가 되는 겁니다. 주기가. 기억.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1.5가 아니라 4분의 3입니다. 0.75.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 X는 3에서 파동의 변위를 물어보고 있는데 2초라는 거는 반주기를 의미해요. 주기의 절반. 그럼 반주기 동안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3에서는 마루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2초 뒤에 반주기가 지나서는 고리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변위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4초일 때 X는 6에서 파동의 변위. 4초라는 거는 한 주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원래 6인 지점은 애초에 처음에는 파동에 진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서 한 칸을 더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는 6에서 파동의 변위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림 가는 진동수 F0로 진동하는 소리 굽스에서 발생한 소리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T는 0일 때 가의 소리가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을 X축상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소리의 압력이 뭉쳐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압력이 센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파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의 진동수는 F0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이 압력이 센 부분이 바로 파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V는 F 람다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T가 F0분의 1일 때 X는 D에서 압력은 P1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를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데 진동수분의 1은 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주기가 지났을 때 D에서 압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한 주기가 지나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한 주기가 지나면 한 파장만큼을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D에서 압력은 P1이 아니라 P2가 됩니다. P2.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그림 가는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모습을 나는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가는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빛의 속력은 물속에서가 공기 중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물속에서가 더 느립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위로 진행하는 소리의 진동수는 감소한다. 진동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파원이 결정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7번. 그림은 추운 지방에서 바다 위에 배가 하늘에 떠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이제 신기루 현상인데 제가 이거 본 교재에서 설명드릴 때는 그 위 신기루 말고 더운 지방에서 일어나는 아래 신기루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자, 이 배가 하나 떠 있고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추운 지방에서는 지표가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휘어서. 근데 우리 눈은 이 빛이 직진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에서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하늘에 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ABC를 한번 읽어볼 건데, A. 높이에 따라 공기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B. 빛의 속력이 다른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 빛이 진행하면 굴절 현상이 일어나.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에 C. 이거는 빛의 입자성이 아니라 굴절이니까 파동성을 증명하는 현상이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8번.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 렌즈 모양의 매질 B와 C를 지나 다시 A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걸 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곡면은 제가 이렇게 접선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접선과 법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휘어졌는지가 보이죠? 얘는 A가 B보다 굴절율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접선과 법선을 그려보시면 굴절율은 A보다 누가 더 큰 거죠? C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B보다는 A보다는 C가 크다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꺾이는 경향성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본 교재, 본 강의를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에서가 당연히 작겠죠. 그 다음에 니은, 굴절율은 A가 C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P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그렇죠. 굴절율이 작은 쪽에서 속력과 파장 모두 길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의 기억은 사실 문제를 볼 것도 없이 바로 맞다고 체크할 수 있겠죠. 진동수는 어차피 파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진행 경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항상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굴절율을 비교해 볼 건데, A에서 B로 입사되는 이 경우에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A보다는 B가 굴절율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입사할 때도 이 각도가 더 크죠. 따라서 B가 C보다 굴절율이 더 큰 겁니다. 그럼 여기도 봐볼까요? 여기에서 C에서 A로 갈 때는 굴절각이 더 작으니까 A가 C보다 굴절율이 더 큰 거죠. 그럼 M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C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니은, 굴절율은 A가 C보다 크다. 맞아요. 그리고 세타2랑 세타3 중에는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현재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동일하죠. 그럼 내가 이거를 거꾸로 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위치를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타1으로 쐈을 때, 세타1으로 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꺾이게 되는데, 그죠? 근데 굴절율 차이는 BA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CB랑 BA를 비교했을 때 CB의 굴절율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니까 세타3가 세타2보다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세타3가 세타2보다 작구나. 그러면 디귿도 맞는 거겠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T는 0인 순간에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와 B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를 연결한 파면이다.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고정된 점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T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걸리는 시간, ET0가 바로 뭐가 돼요?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A에서랑 B에서가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결파의 진행 경로를 그려보자면 파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람다 값이 D2가 D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속력하고 파장은 B에서가 더 큰 거고, 그리고 굴절율은 A에서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진행하는 방향은 A에서 B로 가는지 B에서 A로 가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럼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기억, A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T분의 람다니까 2T0분의 D1이 돼야죠.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물의 깊이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깊다. 아니죠. 물의 깊이는 속력이 빠른 B에서가 더 깊은 겁니다. 그 다음 디귿, A와 B의 경계면에서 물결파의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입사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그래프가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얘랑 얘는 다 마루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골이 있겠죠. 여기가 골이 오는 거예요. 파란 색깔. 골과 골입니다. 그럼 P는 그 골과 마루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변이가 현재 빵이었던 건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이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골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니까 골이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물결파가. 따라서 얘는 B에서 A 쪽으로 향하는 파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입사각이 되고 이 부분, A 부분이 굴절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는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반원형 매질 AB를 준비하고 그림과 같이 매질의 중심 O를 향해 입사각 세타를 변화시키며 빛을 입사시켜서 전반사 여부를 측정한다.
우선은 A에서는 세타 1으로 쏘나 세타 2로 쏘나 둘 다 전반사를 하지만 B에서는 세타 1으로 쏠 때는 전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세타 2로 쏠 때는 전반사가 되고요. 그 얘기는 세타 2가 더 완만하게 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타 2가 세타 1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세타 1으로 쐈을 때, 즉 가파르게 쐈을 때는 A에서는 전반사가 되는데 B에서는 전반사가 안 됐으니까 굴절률은 A가 더 크다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기억, 공기와 A 사이의 임계각은 공기와 B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다. A가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임계각은 더 작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틀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2번 풀어볼게요.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원형 매질 B에 입사한 단색광 P가 굴절각 세타 1으로 진행하여서 B와 C 경계면에서 임계각으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접선을 그려보시면 같은 각도로 전반사가 된 것이겠죠? 그리고 법선을 그려보시면 여기는 세타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나는 B와 C로 만든 광섬유인데 그러면 전반사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NB가 NC보다 큰 거잖아요. 따라서 코어가 B가 되고 클래딩은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꺾이는 경향성을 접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도 B가 A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거꾸로 쌌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같은 경로를 따라서. 근데 그러면 이제 원래 정방향으로 쐈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는 세타 1으로 입사해서 전반사가 되는데 거꾸로 쐈다고 생각하면은 세타 1으로 입사했지만 전반사가 안 되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BC의 굴절률 차이가 BA의 굴절률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B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으며 중간에 A가 끼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 세타 1은 BC의 임계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반사가 되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세타 1이 더 큰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세타 1보다 더 작았다면 전반사가 안 됐을 테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나에서 코어는 B, 클래딩은 C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 돼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P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P의 속력은 C에서가 A의 3배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사인 값이 2분의 1이고 여기서는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B가 1대 3이니까 굴절률 B는 루트 3대 1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인 B가 2분의 1이고 여기서 2분의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굴절률이. 그러면 B를 통일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의 굴절률 B가 A, B, C 3대 루트 3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A에서 굴절률이 가장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C보다 3배가 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니은 P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의 3배이다. 그렇죠. 굴절률이 3배 차이 나니까 속력은 3분의 1배. 그래서 C에서가 더 빠른 겁니다. 그 다음 디귿. 임계각은 AB 사이에서와 BC 사이에서 같다를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 AB 같은 경우도 1대 루트 3이고 그리고 BC 같은 경우도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임계각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매질 A와 B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로 입사하여서 이렇게 입사해서 BC 경계면의 임계각으로 도달한대요. 그럼 여기서는 같은 각도로 전반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B가 C보다 굴절률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꺾이는 경향성을 보니까 B보다는 A가 굴절률이 큰 것도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럼 기억, 단색광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 C가 B보다 작다. 이것도 맞고요.
임계각은 BC 사이에서가 AC 사이에서보다 크다. BC 사이에서가 AC 사이에서보다 크다. 그렇죠. 굴절률 차이가 적게 날수록 임계각은 커지는 거니까요. 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번 그림은 매질 A에서 매질 B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한 단색광 X를 나타낸 것으로 X는 굴절에서 AC 사이 경계면 P의 임계각으로 입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A, B, A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도가 이거랑 여기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기 있죠? 그게 여기서도 동일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계각이라고 했으니까 전반사가 될 테고요. 그럼 B랑 A 중에서는 굴절률이 A가 더 큰 거고, 그리고 C랑 A 중에서도 A가 더 큰 거죠. 그럼 B랑 C는 누가 더 굴절률이 큰지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반사가 됐는데 거꾸로 썼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전반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AC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큰 겁니다. 그럼 C가 가장 작고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중간에 B가 들어간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세타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X를 A에서 B로 입사시키면 그럼 여기서는 AC 사이의 경계면에선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그럼 어떻게 쏜 거예요? 더 세타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쏜 거죠.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더 가파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가 임계각이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쏘면은 여기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임계각은 A와 B 사이에서가 A와 C 사이에서보다 크다. 그렇죠. 방금 전에 푼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굴절률 차이가 덜 날수록 임계각은 커지는 겁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자, 다음 16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자기파 그냥 배치하는 문제고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작은 거 마이크로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에 이용하는 건 X선, 그리고 나머지는 자외선이 됩니다. 기억, A는 전자레인지 이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자외선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진공에서 파장은 A가 마이크로파가 B인 X선보다 길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다음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채워볼까요? 여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여기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스피드건으로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A는 무선 통신에 이용된다. 아니죠. 감마선 같은 경우는 회절성이 안 좋기 때문에 무선 통신에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스피드건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C에 속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B와 C가 모두 동일합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18번입니다. 그림가는 전자기파 A를 사용하여 찍은 의료진단용 사진, 이거 X선이죠. 그 다음에 나는 초음파. 초음파는 전자기파가 아니라 2만 헤르츠가 넘는, 진동수가 2만 헤르츠가 넘는 그냥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아니면은 그냥 음파나 공기 중에서 속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다는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현미경으로 적혈구를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기억, A는 X선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초음파의 속력은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기체에서 가장 빠르다. 아니죠. 음파랑 동일하기 때문에 고체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자선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이다. 아니죠. 그냥 전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이거 물질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9번. 파동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상쇄 간섭이죠. A는. 그리고 B는 굴절이고요. 그리고 C도 간섭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중슬릿 실험에 대한 걸 나타낸 것입니다.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바로 풀어보죠. A와 B를 통과하는 단색광은 위상이 같아. 이거는 맞거든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현재 이 단색광이 단일 슬릿을 통과해서 이중 슬릿에서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동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서로.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는 보강 간섭, 어느 부분에는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데 현재 이 가운데 지점에서는 빛이 밝게 보였으므로 보강 간섭이 일어났겠죠.
근데 경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로차는 0이 나와요. 경로차가 0인데, 즉 반파상의 짝수배인데 보강간섭을 일으켰다는 거는 이 A랑 B에서 위상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A는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5에서 밝은 무늬는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이 보강간섭한 결과야. 맞겠죠? 그 다음에 A와 B를 통과한 빛이 P에서 중첩될 때 어두우니까 이때 여기서 위상은 반대가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봅시다. 종이에 색 변한 잉크를 칠하면 종이를 보는 각도에 따라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 색깔의 빛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의 빛보다 세기가 증가하여 밝게 보이는 색깔은 윙크의 윗면에서 반사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빛이 중첩되어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결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상이 반대가 아니라 같겠죠.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 기억,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이는 현상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두 전파원 S1과 S2에서 진동수와 진폭과 위상이 모두 같은 물결파를 발생하여 가상의 선분 AB를 통과한다. 그리고 그림란은 가에서 S1과 S2 사이 간격을 벌려서 물결파를 발생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물결파의 진동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어차피 가랑 나랑 진동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중첩된 지점에서도 진동수는 동일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AB 사이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가 가에서가 더 많은지 나에서가 많은지 같은지를 찾는 문제인데, 이거는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셔도 괜찮지만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점 찍은 부분은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있는 지점들도 다 보강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에서 모두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여기도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선으로 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럼 이 선으로 이은 부분에서도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쭉 이어보시면 이렇게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1개, 2개, 3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간격을 벌린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럼 봐볼까요? 이렇게 쭉 이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요, 정중앙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은 하나 더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개수가 나에서가 더 많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그림과 같이 진폭이 같고 진동수가 F0인 소리를 반대 위상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는 보통 같은 위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반대 위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대 위상으로 발생시키는 두 개의 스피커 앞을 사람이 플러스 X방향으로 걸어간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P를 지날 때 5로부터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는다. 우선 이 가운데 5에서는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상쇄간섭이 돼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보강간섭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 경로차가 정확히 2분의 람다의 1배가 됐다는 거죠. 그럼 기억, 5에서 두 스피커의 소리는 반대 위상으로 중첩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소리의 진동수는 동일하겠죠. 그 다음 디귿, 두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만 키워준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진동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어차피 속력은 동일할 테니까 파장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분의 람다 값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경로차가 더 줄어든 부분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디귿은 참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박물관 교재 잘 학습하시고 오시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반사면에서 이 물결파가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그림란은 평면상에 고정된 PQR 중에 한 점인데, 처음에 마루가 중첩된 보강 간섭을 이뤄내고 있으니까 얘는 R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서는 골골 보강 간섭, 그리고 여기서는 마루마루 보강 간섭,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 나는 P의 물결파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Q에서는 상쇄 간섭 맞고요. 그 다음에 R에서 수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기는 보강 간섭이기 때문에 출렁출렁 움직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항 모두 풀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3점짜리 문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